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5장 고통체. 5장 고통체. 7.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한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그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이 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진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이다. 자신의 내면에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자기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일단 불행에 지배되면 당신은 그 불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고통체가 잠자는 시기와 활동하는 시기가 있다. 각자가 가진 특정한 고통체의 에너지장에 달린 일이지만 고통체가 잠자고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에 무거운 먹구름이나 휴화산이 있음을 쉽게 잊어버린다. 휴면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대개 몇 주 동안이 공통적이지만 며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드물게는 몇 년씩이나 잠자고 있던 고통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8.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에너지이지만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끊임없이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혹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역시 똑같이 에너지 진동이지만 주파수가 물질보다 높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에는 생각만의 주파수대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더 낮은 쪽 주파수로, 긍정적인 생각은 더 높은 쪽 주파수로 진동한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빠르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혹은 상상 속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는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다.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아예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내면의 대화를 그것이 독점해버린다. 고통체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악순환이 자리 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고갈된 당신과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겨둔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 느낌이 맞다. 정확히 그것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많은 인간 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난다.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인간 고통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를 하고 해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지나친 음주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기 쉽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술에 취해서 고통체가 자신을 접수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통체가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무의식의 정도가 매우 깊은 사람은 그 폭력이 종종 배우자나 자식을 향한다. 이런 남성은 술이 깨면 진심으로 후회하며 두 번 다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후회하고 약속하는 사람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전혀 별개이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안의 고통체를 알아차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폭력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도
고통받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는 두드러지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감정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먹이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어떤 남녀는 실제로는 그들의 고통체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첫 만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지옥에서 맺어진 결혼인 경우도 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고양이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 작은 소리에도 고양이는 귀를 그쪽으로 향하고 눈을 가늘게 뜬다. 잠자고 있는 고통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차원에서는 고통체는 여전히 깨어 있고 적절한 계기만 주어지면 곧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친밀한 인간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 결혼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분명 충격일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잘못된 일 있어? 하고 당신은 묻는다. 잘못된 건 없어 하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감에 찬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 라고 알려주고 있다. 눈을 들여다 봐도 이미 그곳에 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한 존재, 예전에 애구를 뚫고 빛을 발하던 순수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그 눈은 정오, 적개심, 비꼼, 분노를 띠고 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일 뿐이다.
고통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단단한 고통체. 단단한 고통체. 결코 잠들지 않는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평소에는 미소 짓거나 예의 바르게 대화할지 모른다. 하지만 겉의 한 층을 벗겨내면 불행한 감정 덩어리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맞대응하려 하고 누군가와 대결하거나 비난하려 하고 무엇인가 불행한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의 고통체는 언제나 굶주려 있으며 만족해하는 경우가 없다. 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비교적 사소한 일들도 그들의 반응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여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한 투쟁과 소송을 끝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에게 편집적인 정오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 그 고통을 사건과 상황에 투사한다. 자기를 지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불행과 심지어는 고통 자체도 사건이나 상황 속에 들어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깊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때로는 이러한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실제로 가치 있는 이상일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그 활동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흐르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적과 분쟁을 필요로 하는 무의식 때문에 반대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자기 조직 안에서 적을 만들면서 끝이 난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기분 나쁠 이유를 찾으며 그들의 고통체는 정확히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11.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만약 당신이 우리의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다면, 만약 다른 시대나 다른 행성에서 이곳으로 왔다면 가장 먼저 놀랄 일 중 하나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내고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구경하며 기뻐하고 또 그것을 오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왜 폭력적인 영화들이 그토록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불행 중독 심리를 부채질하는 거대한 산업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분명 나쁜 기분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왜 나쁜 기분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가? 물론 고통체 때문이다. 연애 오락 산업의 대부분은 고통체의 구미에 맞춘다. 즉 사건에 대한 맞대응, 부정적인 생각, 개인적인 드라마에 덧붙여 영화와 텔레비전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고통체는 스스로를 재생시킨다. 그 영화의 각본을 쓰는 것도, 영화를 만드는 것도, 돈을 지불하고 그 영화를 보는 것도 고통체들이다. 그렇다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폭력을 묘사하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인가? 모든 폭력의 표현이 고통체의 구미에 맞춘 것일까? 인류의 현 진화 단계에서 폭력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일 뿐 아니라 심지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에고가 지배하는 오래된 의식이 필연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집단 고통체에 의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가 폭력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보여준다면, 즉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집단적 무의식을 폭로해서 보여준다면, 즉 인간 내면에서 고통체로 숨쉬고 있는 분노와 정오를 폭로해서 보여준다면 그 영화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영화들은 인류가 자신의 정신 이상을 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영화들은 인류가 자신의 정신 이상을 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 설령 자기 자신의 것일지라도 광기를 광기로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고 자각의 일어남이며 광기의 끝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러한 영화들이 존재하며 그 영화들은 고통체에게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뛰어난 반전 영화들은 전쟁을 미화하지 않고 그 실상을 보여준다. 고통체가 먹이로 삼는 것은 폭력을 일상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한 인간 행동으로 묘사하거나 오직 관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고통에 중독된 고통체들을 위한 마약 주사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다. 인기 있는 대중신문들은 뉴스를 팔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말해 고통체의 먹이를 파는 것에 중점을 둔다. 커다란 활자의 헤드라인에서 폭력과 범죄의 단어들이 난무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영국의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 점에서
탁월하다. 뉴스를 싣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채질하는 편이 신문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그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뉴스 매체 전체가 부정적인 뉴스를 먹고 사는 경향이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될수록 아나운서와 사회자는 더 흥분하고 언론 매체 자체가 종종 부정적인 흥분을 부채질한다. 고통체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12.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집단 차원의 고통체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민족, 국가, 인종 모두가 자신들만의 집단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 국가, 인종의 구성원 대부분은 많든 적든 그 고통체를 공유한다. 또한 거의 모든 여성이 집단적 고통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생리 직전에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시기가 되면 많은 여성이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한다. 특히 여성 원리에 대한 2000년 넘게 진행된 억압을 통해 에고는 인류의 집단 심리 속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얻는 일이 가능해졌다. 물론 여성에게도 에고가 있지만 에고는 여성 형태보다는 남성 형태 속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쉽게 성장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각과 동일화되는 것이 덜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감력이 생겨나는 생체 지성과 내면의 몸에 더 많이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 형태들에 대해 더 많이 열려 있고 더 민감하며 자연계에 더 많이 맞춰져 있다. 지구 행성의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 에고의 성장은 훨씬 억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전쟁을 선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순수한 이성으로부터 이토록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단 신문에 의해 약 300년 동안 30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여성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인류사의 암흑의 장을 채우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여성들은 다만 동물을 귀여워하거나 혼자서 들판과 숲속을 걷거나 약초를 모은 것만으로도 마녀의 낙인이 찍히고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 성스러운 여성성은 악마로 선고받았으며 인류의 경험으로부터 한 차원 전체가 거의 지워졌다. 이 정도로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 밖의 문명과 종교에도 이를테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조차
여성적 측면을 억압한 역사가 있다. 여성의 지위는 아이 놓는 도구, 남성의 소유물로까지 전락했다. 자기 자신 속의 여성성조차 부정하는 남성들이 세계를 지배했으며 세상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그 후의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의 병적 기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한 집단적 피해 망상증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남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켈트 문명 등 기독교 이전의 많은 고대 문명들에서는 왜 여성이 존경받고 여성 원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는가? 갑자기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남성 안에서 발전한 에고이다. 에고는 남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이 행성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을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시간이 가면서 에고는 대부분의 여성까지 점령해 버렸지만 남성의 경우만큼 뿌리 깊은 정도는 아니었다. 현재 우리는 여성성의 억압이 내면에서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도 그 예외는 아니다. 억압된 성스러운 여성성을 많은 여성이 감정적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그 고통은 출산, 강간, 노예화, 고문,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수만 년 동안 쌓여온 고통과 함께 여성들의 고통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에고는 인간 마음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에고는 깊이 뿌리 내린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여성에 대한 에고의 장악력이 더 빨리 약해져 가고 있다. 13.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유난히 많은 집단적 폭력으로 고통받았거나 폭력을 저지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강한 고통체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신생 국가들 주변의 광기로부터 비교적 격리되어 온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집단 고통체가 더 가벼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론 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고통체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예민하다면 특정 나라들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거운 에너지장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일상의 표면 바로 아래에 잠복해 있는 폭력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집단 고통체가
너무 심각해서 인구의 상당수가 그것을 가해와 복수라는 광기 어린 악순환으로 행동화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악순환을 통해 고통체는 계속해서 자신을 되살린다. 고통체가 무겁긴 하지만 더 이상 심각하지는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의 감정적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진 알코올 탐닉을 통해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즉,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고통체를 자극해 역효과를 나타내지만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중국의 무거운 고통체는 널리 확산된 태극권 운동에 의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무엇이든 사람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에는 위협을 느껴 법률로 금지하는 공산당 정부도 놀랍게도 태극권만은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거리와 도시의 공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수련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인 에너지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을 줄이고 현존 능력을 키움으로써 고통체를 줄어들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태극권, 기공, 요가 등 몸을 이용한 영적 수행은 서구 세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행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행들은 지구 전체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종이 가진 집단 고통체는 특히 몇 세기 동안 박해로 고통받아온 유대인들에게 두드러진다. 또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럽 식민 지배자들에게 대규모로 살해당해 문화가 파괴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그것이 강하다. 미국 흑인에게서도 집단 고통체가 뚜렷하다. 그들의 선조는 폭력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고 복종하도록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 나갔다. 미국 경제 번영의 기반은 4,5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흑인들의 고통은 이 두 인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메리카인들의 집단 고통체가 되었다. 모든 폭력, 억압, 잔악한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체의 어느 정도가 국가와 인종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적인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 너머로 갈 수 있다.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애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이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와 함께 당신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현존의 힘이 어둠을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빛을 가져온 것이다.